주식이 왜 떨어지는지, 왜 또 올라가는지, 그 속에서 사람들은 왜 투매를 하는지, 뇌동매매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시장에서 심리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개인의 심리는 주식시장의 90%를 결정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돈 벌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오픈 채팅방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2022년 초 실업률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내내 주가가 떨어졌지요. 그러던 것이 2023년에 들어와서는 금리 인상의 정점이라며 주식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정말 신기한 건 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이익률이 안 좋아지고 은행 부도 사태까지 나타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려고 하면 침체라면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증가하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도 있고 내려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격은 요동을 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무역 수지 적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가 하면 너무 많은 수출은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달러화의 강세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며칠도 안 가서 사람들은 달러화의 강세를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합니다. 전문가들의 해석을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에 나름의 이유를 들어서 떨어졌다고도 하고 올랐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주식시장의 호재로 반영될 것인지 악재로 반영될 것인지 투자자들은 그 규칙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호재의 뉴스에 울기도 하고 악재의 뉴스에 웃기도 합니다. 설명은 언제나 나중에 따라옵니다. 주식시장, 외환시장의 시세는 오르락 내리락하며 움직입니다. 그런 뒤에 수많은 참여자들, 즉 투자자, 투자 전문가, 그리고 분석가들은 서로 정반대의 주장들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습니다. 시세가 먼저 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퍼집니다.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의 뉴스가 언제나 시세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자주 비관론자가 됩니다. 이러한 비관주의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깊이 사고하지 않고 외부 사건들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며 그저 빨리 대박을 터뜨리고 싶어하며 투자에 참여하거나 뭔가를 사거나 팔고 싶어하는 성향을 드러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다수가 됩니다. 이는 대부분 주가지수 전체가 올라갈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주가지수가 올라가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시세가 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은 주식들이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가게 됩니다. 즉, 심리적으로 안정된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시장 참여자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주식들이 작은 손들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가 폭락은 곧바로 눈앞에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면 심리는 언제나 주식시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요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심리가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경제 상황은 증권 시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다만 몇몇 투자자들이 보다 먼 미래의 문을 열 때에만 금리와 경기가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강한 물질적
그리고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을 때만 시세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증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증시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시장의 중기적 추세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는 금리입니다. 자본시장의 유동성인 금리는 주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더 올라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금리는 1차적으로 채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만약 금리가 떨어져 채권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몰립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러한 금리 효과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즉,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추세를 놓고 볼 때 심리는 더 이상 그렇게까지 근본적인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기업의 주가는 종국에는 그 기업의 가치만큼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심하지만 결국 시장을 장악하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의 업체들 모두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지나치게 고평가되기도 하고 저평가되기도 했지만 종국에는 그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아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일반적 경기 변동과 산업 부문 경기가 주식의 질과 미래 수익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한 산업 부분의 발전을 몇 년 앞당겨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정리해보면 주식시장은 아래 두 가지 요소로 시세가 결정되게 됩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아래 두 가지에 수렴합니다. 첫 번째는 통화량과 신주 발행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요소, 즉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를 수학 공식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세는 돈 더하기 심리. 여기서 돈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흔히들 유동성이라고 하지요. 만약 채권 수익률이 좋다면 돈은 채권으로 몰려가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은행의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가 높다면 그 역시 주가를 내려가게 합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적게 남아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와 달리 심리라는 요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요소들의 집합체입니다. 만약 어느 한 회사의 이익과 배당금이 줄어들고 세금이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중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러한 악재 속에서도 매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재들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끼치고 말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요소는 이러한 경우 악재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머무릅니다. 이는 정치, 사회적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한 회사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중은 파업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그 전쟁 자체보다는 대중의 심리적 반응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대중의 심리를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변화무쌍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보다 근본적인 요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금리, 정책, 거시경제, 글로벌 경제, 회사가 가진 잠재력, CEO의 능력 등 말이죠. 주식 투자는 심리게임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인지하면서 투자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변동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근본적인 요소에 대한 공부와 함께 장기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짜 돈 벌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부자와 부자 되는 방법과 관련된 책 500여 권을 팠습니다. 읽는 것만 하지 않고 그들이 부자가 된 철학, 마인드, 생각을 장착하고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스킬을 제 삶에 적용했습니다. 다수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몇십억 단위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었고
주식 투자로 2자리 수익률을 넘어 3자리 수익률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등에서 현금 흐름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오픈 채팅방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